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에는 YTN 뉴스특보 체제 이후 무려 7개월째 코로나19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류재복 해설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 YTN은 급변하는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밤낮 없이 전하고 있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해설위원 유재복입니다. 지난 4월에 출연을 하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세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은 정말 싫었지만 네. 예상을 했습니다. 끈질길 그리고 거라고요. 앞으로 한참 더 출연해야 될 거라는 불길한 예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출연이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출연도 있을 수 있다. 아마 또 불러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동안 취재해 오시면서 느낀 코로나19는 이런 질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코로나19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공식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개로 한 3번 정도의 큰 그 집단 감염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가 대구 신천지 사태였고요. 두 번째는 5월 초에 클럽이요. 있었던 이태원 예. 클럽.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직전에 확진 환자가 거의 없거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줄거나 거의 없어서 안심을 하고 방심을 하고 방역에 해이해지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틈을 파고드는군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없다, 줄어든다 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즘 가짜뉴스 관련 문제도 참 심각하거든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 하루에 2번씩 요즘에 이제 그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수록 자료를 많이 냅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료가 가장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는 비교적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조금 이제 사안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자료는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기는 이제 뭐 해외 언론도 있고요. 아, 요즘에는 이제 기초적인 논문 같은 것도 좀 보고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요즘에는 번역이 잘 돼서 네, 그렇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방역에 도움이 됐나요? 방역 측면에서는 접촉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방역 당국의 대책을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더구나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라는 걸 제가 듣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따라주시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이 정말 위대하고 K-방역의 힘은 국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또 새롭게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대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진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떤 이제 뜻이죠? 지진이라는 게 보통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 예진이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이제 경고하는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본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진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코로나19도 이렇게 3번의 파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진으로 따지면 예진 단계다. 아직 미미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진이 올 것이고 예. 그 본진에 뒤따른 여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강도는 본진이 훨씬 더 클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본진의 시기를 올 겨울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올 겨울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 감기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1,640만 명이거든요. 1,640만 명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방역 체계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대유행이 언제든 다시 닥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 하루에 2번씩 그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하는 거 생중계로 해주니까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예. 그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마스크 써주시고 손 자주 닦아주시고 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은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YTN 대담을 출연하고 계신데 네. 하루에 2번씩 7개월간 출연을 하시면서 생긴 나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한 6시쯤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모든 뉴스와 또 기타 상식들을 다 정리했는데 그 방이 이제 7개월쯤 지나니까 200개가 넘었어요. 코로나19라는 이 병의 이 전염병의 특성이 어쨌든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두고 돌아가기 때문에 네. 새로 창출해내는 정보는 조금 줄어들었고 네. 과거에 쌓아놓은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니까요. 과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좀 수월하다고 할까요? 지금은 좀 그런 편입니다. 그 대담 출연하시면서 혹시 돌발 상황은 없으셨어요? 돌발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모아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네.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전문가분들은 되게 이제 분석하는 의학적인 네.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가 때때로 혼란이 와서 네. 의학적인 질문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의학을 전문으로 한 기자가 아니니까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제가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네.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분께 답을 넘기겠습니다. 되게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넘겨준다. 혹시 그 코로나19를 그동안 취재해 오시면서 느낀 점이나 취재에 못 담은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그 이제 항의 메일 같은 걸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되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왜 당신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방역만 강조하느냐. 우리가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좀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좀 얘기를 해야지. 참 밉다. 좀 다른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줍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담당하는 기자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측면의 얘기는 하기 어렵겠고 아무래도 시각은 방역 시각에서 보지만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이제 정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좀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좀 덜 드릴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또 류재복 해설위원님께 항의 메일을 보내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또 되네요. 네네. 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류재복 해설위원님을 지금 하루에 2번 보고 있지만 하루에 1번으로 나중에 아예 안 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